메타버스는 이 시대의 산업에 다양한 이슈로 다양한 IP와 융합되어져서 메타버스의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산업의 전략적인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패션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메타버스와 IP의 만남이 가장 빠르고 전략적으로 마치 하나의 유행인 마냥 그 방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베인 & 컴퍼니에서는 세계 명품 브랜드 소비에서 MZ 시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에 58%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구찌는 네이버 Z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버추얼 컬렉션을 판매했습니다. 발렌시아가에서는 2021년 F4W 컬렉션을 메타버스 게임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메타버스 서비스 산업과 IP 사업자 간의 제휴와 협력은 끊임없이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찌는 SNS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와 제휴해서 구찌 IP를 활용한 아바타 패션 아이템을 출시했고 브랜드 홍보 전용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루이비통은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 MMORPG LOL 롤과 제휴해서 루이비통 IP를 활용한 롤 캐릭터,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 총 47종 아이템을 제작, 출시했습니다. 나이키는 제페토, 포트나이트와 협력해서 아바타 신발 등 패션 아이템을 출시했습니다. YG, JYP 등은 제페토의 소속 연예인 블랙핑크, 트와이스의 특화된 전용 공간을 만들고 사인회,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들을 개최했습니다. 디즈니는 제페토에서 겨울왕국 캐릭터를 활용한 아바타를 출시했고 포츠나이트에서 마블 캐릭터를 활용한 아바타 의상 등 아이템을 출시했습니다. LG전자는 게임 기반 메타버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동물의 숲 게임 공간에 LG 올레드 TV를 소개하고 게임 이벤트 등을 개최하는 올레드 섬을 마련했습니다. 다이아TV는 다이아TV 유튜버로 제페토에 진출했습니다. 순천향대는 SKT 메타버스 점프 VR 내에 순천향대학교 본교 대운동장을 구현하고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제페토에 익선동, 한강공원 등 서울의 관광지를 모사한 가상 공간을 만들고 제페토 해외 이용자 대상으로 한 한국 여행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IP 사업자들과 제휴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의 또 하나의 이슈는 NFT와 결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음악, 영상, 그림 등 특정한 디지털 창작물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함으로써 복제하기 어려운 희소성을 생성하고 특정인의 소유권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NFT는 생성 일시, 크기, 창작자 서명, 소유권, 판매 이력 등 디지털 창작물 정보를 블록체인 데이터로 저장하고 해당 창작물은 원본이 있는 사이트나 원본 보호를 위한 분산 저장 시스템에 보관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디지털 토큰과는 달리 NFT는 토큰마다 고유한 값이 부여되고 다른 NFT로 대체할 수 없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위조하기 어렵고 추적하기 쉬우며 부분 소유가 가능하고 순환이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NFT의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는 위조하기가 어렵고 추적하기 쉽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어지고 순환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조하기 어려운 것은 복제가 어려워서 희소성을 더 잘 보장할 수 있고 위조품으로 인해서 가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NFT는 추적하기가 쉽습니다. 블록체인의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투명하므로 누구나 NFT의 출처, 발행 시간, 발행 횟수, 소유자 내역 및 기타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n분의 1과 같은 형태로서 나눠서 구매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순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게임을 일례로 들면 아이템이 NFT로 만들어지면 플레이어는 아이템의 진정한 소유권을 획득하게 되고 NFT 경매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그 형태로 방향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타버스 사용자는 NFT를 활용해서 디지털 창작물을 상품화하고 이를 암호화폐같이 대가를 받고 판매 수익을 창출하고 다른 창작 활동에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업랜드 등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NFT 아이템을 만들고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지속적인 사용자 유입을 꾀하고 있습니다. NFT 기반의 메타버스 생태계가 확장되어지고 다른 메타버스 간의 NFT 창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NFT 상호 호환성이 가능해지게 되면 메타버스의 활용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메타버스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메타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그 플랫폼을 구조화하고 그 사업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전공 분야입니다. 현재는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구조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메타버스는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기는 부끄럽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일컫는 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제페토, 포트나이트,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 호라이즌, 스타라인, 게더타운 등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2011년에 출시한 샌드박스 장르의 비디오 게임입니다. 채광과 제작을 하는 게임으로 정해진 목적과 스토리가 없고 플레이어가 직접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롤을 만들어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MMORPG 게임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인 거죠. 모든 플랫폼에서 누적 판매량 2억 장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게임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입니다. 모든 유저들이 직접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자발적인 공동체 역할을 함으로 메타버스라는 말이 쓰여지게 된 것이죠. 로블록스는 2006년에 출시된 3차원 가상공간에서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구현한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 메타버스 공간입니다. 1억 6천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MZ 세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로블록스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래밍한 게임을 다른 사용자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제페토는 국내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18년 8월에 출시되어서 10대, 2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제페토에서 열린 블랙핑크 가상 팬사인회에서는 4,600만 명 이상이 참가를 했습니다. 제페토에서는 사용자가 자신만의 3D 아바타를 생성하고 다양한 가상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크리에이터라는 아이덴티티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3D 오브젝트 메쉬를 형성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제페토의 크리에이터가 되어 제페토 월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포트나이트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고 포트나이트의 이용자는 2020년 기준으로 3억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 9월에는 포트나이트 메인 스테이지에서 방탄소년단이 안무 버전의 뮤직비디오를 출시하였고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10대에서 또래들과 소통을 위한 플랫폼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SNS가 단순히 사람들 간의 소통을 주요 콘텐츠로 삼았다면 포트나이트는 게임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GTX 2021년 행사에서 엔비디아가 공개한 기업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의 3D 디자인 팀이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구현한 플랫폼입니다. 여기서는 사용자끼리 공유했던 작업이나 이력 데이터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작업 경로를 100% 파악할 수 있거든요. 게임보다 비즈니스 플랫폼에 가까운 엔터프라이즈는 일반 개인보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우리는 사회 활동을 하면서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 같은 플랫폼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호라이즌은 메타에서 선보인 메타버스입니다. 사용자는 이 공간에서 아바타로 친구와 게임을 하거나 업무 또는 미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연이나 쇼핑 등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스타라인은 구글이 개발자 행사에서 공개한 3D 영상 채팅의 플랫폼입니다. 창문처럼 보이는 곳에 앉아서 실물 크기의 3D 영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처럼 생생하고 눈까지 마주칠 수 있어서 실제로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채팅 영상은 고해상도 카메라와 깊이 센서로 촬영을 해서 그 이미지를 합친 100배의 실시간 압축 전송 기술로 구현되어진 구글의 환경입니다. 게더타운은 가상의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패키지입니다. 아바타를 만들어서 소통할 수 있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이용해서 실제 모습으로 다른 사용자와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모습도 가상 공간에 투영함으로써 메타버스가 용이할 수 있는 영역을 현실까지 넓힌 사례입니다. 초기 전략 시뮬레이션 같은 게임 환경이죠. 이처럼 다양한 메타버스 환경들이 등장되어졌고 실제 기존의 게임 환경에서 온라인 사회와 다양하게 결합되어지면서 메타버스의 틀이 게임 산업들과 결합되어져서 온라인 세계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온라인 게임만이 아니라 메타버스는 다양한 콘텐츠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